가장 핫한 이슈를 쉽고 빠르게 풀어드립니다. 프리한 리뷰! 네, 오늘은 뜨거운 연예가 소식을 쏙쏙 골라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혜영 기자님,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취재한 내용만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 연예계에 많은 뉴스들이 정말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주실 리뷰, 녹화 직전까지 저희가 사실 팩트체크를 하느라 너무나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고생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자, 어떤 소식부터 저희가 만나보게 되나요? 최근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은밀한 남편 이야기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혼에 이르기까지 남편 때문에 속 끓이는 스타에 대해서 리뷰를 깊이 있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네. 남편 때문에 속 끓이는 첫 번째 스타 이야기, 바로 전해주시죠. 네, 최근 가장 충격적인 파경 소식을 전한 사람은 당연히 선운숙 씨라고 할 수 있는데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는 지난 2022년 10월 만난 지 8해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2개월 만에 혼인신고까지 마쳐서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법적 부부가 됐지만 결혼 1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 한간에는 두 사람이 협의 이혼했다고 알려졌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재판 전 단계인 조정 이혼으로 남남이 됐고요.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모든 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조정 이혼을 택한 거죠. 이제는 전 남편이 됐잖아요. 유영재 씨는 어떤 분인가요? 네, 일단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유영재 씨는 시본부의 공채 13기 아나운서 출신의 이 방송인입니다. 선운숙 씨보다 4살 어린 올해 60살이고요.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모두 아시겠지만 선우은숙 씨의 경우 배우 이영하 씨와 결혼해 26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2007년이죠.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었는데요. 이영하 씨도 선우은숙 씨의 재혼 소식을 접했을 거잖아요. 축하한다, 당신 생활을 즐겨라라며 선우은숙 씨에게 아주 쿨한 축하 인사를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선우은숙 씨 이미지가 굉장히 좀 선하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신중하다고 들었는데 환갑에 재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요. 네, 정말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선우은숙 씨가 이번 그 재혼이 사실 18년 만이었거든요. 유영재 씨가 이 교제를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데이트는 이어가도 조금 결혼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유영재 씨가 설득을 했던 거죠. 이 결혼을 해야지만 우리 관계를 인정받을 수가 있고 남은 시간은 우리를 위해 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재혼을 하시게 됐고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18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해주면서 모두를 또 충격에 빠뜨리게 됐는데요. 네, 처음에 이혼 사유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를 거친 이 조정 이혼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 터져나온 얘기들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정말 여러 폭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단연 이 선운숙 씨의 친언니죠. 즉 처형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혼 이후 두 사람의 타임라인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난 4월 5일 한 매체에서 선운숙 씨의 이혼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갑자기 유영재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선운숙 씨와 재혼으로 알려졌던 유영재 씨가 사실은 사모니였다는 거였고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건 유영재 씨가 선운숙 씨와 결혼하기 직전까지 한 여성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주장이었죠. 나쁜 소문이라는 건 빨리 퍼지기 마련이잖아요. 정말 뒤이어서 한 너튜버가 이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의 유머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을 했다면서 보도를 하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충격적입니다.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결혼할 당시 유영재 씨에게 사실혼 관계의 여성 A 씨가 있었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깨끗이 정리되지 않고 이 선우은숙 씨와 환승 연애를 했고 그중에 재혼을 했다라는 보도였거든요. 네, 근데 들으면서도 좀 믿기가 힘들고요. 네. 특히나 이 모든 게 이혼 발표가 이루어진 당일에 다 지금 터졌다는 거잖아요. 이 당사자인 유영재 씨는 입장을 발표하셨나요? 야, 근데 루머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나 해명이 아예 없네요. 네.
왜냐면 사실 저도 유영재 씨 잘 몰랐어요. 왜냐면 선우은식 씨 덕분에 알았고 그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 저런 그 중년의 재혼 커플이 있구나를 알았었잖아요. 좀 생각해보면요. 되게 좋을 때는 방송을 통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정말 속내까지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선우은식 씨만 계속 자신의 힘든 얘기를 하고 유영재 씨는 너무나 숨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하면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은 바로 선우은숙 씨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또 판단이 드는데요. 지금 놓고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선운숙 씨가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운숙 씨가 같이 비난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일단 만난 지 8달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2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이게 너무 섣불렀다는 얘기고요. 선운숙 씨도 그 여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난 13일 한 방송을 통해서 입을 열었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삼혼이다 하는 말씀 맞아요. 제가 3번째 부인입니다. 기자분들이 얘기하는 그 사실혼 관계,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요.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충격적인 얘기인데 선운숙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은 일단 유영재 씨가 재혼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삼혼이었다. 이 부분은 결혼 전에 선운숙 씨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혼 전 유영재 씨에게 사실혼 관계에 놓인 여성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녹화가 진행된 게요. 이혼 발표 후거든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다는 주장은 이혼 후에 알았으니까는 이혼 사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이혼을 결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삼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혼을 알고 이혼을 결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혼을 결심했었는지 그 내용은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네요. 아, 근데 저 모든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야, 근데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을까 싶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죠. 그래서 유영재 씨가 2022년부터 2년간 유지해오던 이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는데 그때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짧은 하차 신경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하게 저에게 주신 숙제들을 안고 간다.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쉬다 보면 다른 길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궁금증에 대해서 직접 풀진 않았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밝히는 것보단 이렇게 안고 침묵으로 대응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유영재 씨가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진행을 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를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루머가 좀 진정이 되나 싶었는데 이번엔 절대 좀 조용히 할 수 없는 또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네, 유영재 씨의 처형 강제추행 논란,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네,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고요. 저도 이렇게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강력한 사실 폭로는 처음이었었어요. 선우은숙 씨의 법률 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이었는데요. 입장문에 따르면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즉 처형에게 2023년부터 총 5번에 걸쳐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했고 이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유영재 씨를 고소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만약에 진짜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사실 기함할 일인데 가족이고 심지어 언니를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정말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뭐 소송이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자, 이혼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 18일 뒤에 이 입장문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뒤늦게 밝혀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입장문을 보면요. 이 친언니가 추행을 당하면서도 여동생이 정말 힘들게 재혼했잖아요. 18년 만에 다시 가정을 꾸렸는데 동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거를 함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운숙 씨가 언니한테 나 이혼하기로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끝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 어차피 헤어질 사이니까 그 피해 사실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선운숙 씨가 유영재 씨한테 사과를 받고 그냥 우리 계속 같이 살려고 그냥 이혼 안 하려고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 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때 선우은숙 씨가 받은 충격이 정말 컸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약간 모든 이야기들이 진짜 뭐 드라마에서도 참 보기가 힘든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라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 입장문에 따르면 그 작년부터 이 5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선홍숙 씨의 언니가 이렇게 자주 왕래를 하셨던 건가요? 네, 저도 정말 할 말이 이렇는데요. 이번에 알려진 사실인데 유영재 씨와 선우은숙 씨 그리고 선우은숙 씨 친언니까지 3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집에 살았다고 해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올해 71살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고령의 나이에 이 겪은 충격 때문에 혼자 소가리를 하다가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선우은숙 씨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좀 안타까운 점은 이 증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이 피해자가 직접 또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걸 뭐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이 강제추행은 은밀하게 정말로 폐쇄된 공간에서 둘만 있을 때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중요한 건 선운숙 씨 이 친언니의 변호인 측과 통화를 해보니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명백하게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녹취록인데 유영재 씨에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미안하다고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기가 막혀서 너무 이거는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변호인의 얘기는 유영재 씨가 추행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그 추행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운숙 씨의 언니가 외로워 보여 그랬다라는 다소 황당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지금 많이 놀라고 계시는데 이건 아직은 선운숙 언니의 변호인 측의 주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유영재 씨는 이걸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본인에게 더러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는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 제가 이에 대해서 유영재 씨의 얘기를 직접 듣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보고 또 문자를 남겨봤지만 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소송과 함께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함께 제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된 계기가 이 판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혼을 숨긴 채 결혼을 했다면 이거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혼인 취소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가족들의 분위기가 또 어쩐지 살짝 알아봤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이게 계속 혼인이 지속됐으면 더 큰 상처잖아요. 이제라도 알아서 그나마 빨리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게 가족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 덧붙이자면 이번 혼인 취소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혼인 취소 소송은 결혼 중에 합니다. 결혼 중에 이 사람의 비위를 알게 돼서 이혼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이혼이 됐어요. 이혼을 마친 상태에서 혼인 취소 소송을 다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남이 혼인 취소 소송을 내는 상황이어서. 아예 내 기록조차 보고 싶지 않다는 어떤 감정적인 판단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남혜원 기자 말씀하셨지만 정말 본인이 너무 화가 나고 이거에 감정적인 동요가 심해서 이렇게까지라고도 해서 유영재와의 모든 고리를 꺼내고 싶다. 이런 심정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들을수록 저는 유영재 씨가 왜 계속 침묵만을 고집하고 계시는 건지 좀 의견을 밝히시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요청이 들려오자 결국 본인의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좀 이해가 제가 못하는 건지 이게 프레임을 씌웠다.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얘기가 없어요. 지금.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인 건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은 앞선 삼혼설, 사실혼설 이거는 법적으로 다루는 사법 처리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생활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힐 수 있는데 이 사안은 다릅니다. 이거는 사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서 본인의 결백함을 증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셈입니다. 저 성범죄
성범죄 프레임, 성추행 프레임 입장을 듣고 이 선우은숙 씨가 어떻게 생각했을지가 궁금해가지고 그것도 제 변호사 통해서 물어봤어요. 선우은숙 씨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고 되게 황당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관심 부분은 무엇보다 선우은숙 씨의 그 언니분과 관련된 이 소송이 앞으로 전개될지가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님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중요한 거는 굉장히 본인에겐 치명적인 소송인 거죠. 그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우은숙 씨 언니에 대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